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 합니다. 이 시간 귀한 주의 종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훈련받게 하시며 또 귀한 선교사의 훈련들을 통하여 우리의 선교지가 더욱더 왕성하게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첫 모임을 가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도전받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을 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너무너무 잘 아시는 우리 태국의 정승의 GMS 원로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태국 치앙마이의 이상석 선교사님, 저와 함께 지금 우리 26회 세계 선교사 컨퍼런스 줌을 총 이렇게 기계적인 것들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아주 귀한 아세아연 합신학대학교 졸업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태국어도 잘하시고 아주 능력이 많은 젊은 인재인데 여기 방에 함께했습니다. 이상석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석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그 필리핀의 김인효 선교사님, 아주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고 중보기도에 은사를 가지고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인효 선교사님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김인효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중국 선교를 선교 중국으로 만나요. 이렇게 또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왕 부장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왕 부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따자하오, 니하마. 니하오마. 흥하오.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어떻게 하죠? 인사말 중국말로? 니 치팔라마. 요건 맞네요. 네, 그러면 밥 다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워 이제 치팔라. 여기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 제일 큰 형님인데 큰 형님을 중국어로 또 뭐라고 해요? 따거. 예. 반갑습니다. 우리 좀 조촐하긴 하지만 아주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고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지금 녹화로 영상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들어볼 수 있게 하고 여기에 관심은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게 영상을 좀 이렇게 보내서 이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분들의 생각도 다음에도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녹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방콕의 정승혜 선교사님께서 먼저 좀 준비하신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하칭 선교지 선교사 훈련은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입니다. 제가 41년째 지금 태국 선교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이 바로 우리 선교사들이 이 선교지에 와가지고 선교지에 선교지 사람이 되고 그 이후에 선교사를 감당하는 일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놓쳤어요. 우리 GMS를 중심해서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많이는 모르고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GMS 등치는 큰데 열정으로 선교사를 보내기는 했지만은 현지에 와서 자기가 알아서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정책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좋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잡힌데 우리 아버지가 별로 알지 못하니까 네가 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현장에 딱 떨어진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우리가 태국이면 태국말 배우는 것으로 모든 걸 마치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지금 제가 우리 후배들 문제를 보면 후배들에게 무슨 얘기를 자주 하냐면 네 또래하고 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왜? 네 또래에 놓으면 절대 네가 선교사 발전 안 한다. 너 선배도 놀아야지. 그 친구는 너처럼 몰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르쳐주는 까지고는 여기에서 살지를 못한다. 항상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됩니다. 사실 한국에서부터 하는 그 선교 훈련 자체가
우리 선교사들에게 부족한 선교 훈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되고, 우리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딱 왔을 때에 이제 필요성부터 얘기를 하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일을 갖다가 신경을 쓸 일이 없어요. 목회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못 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신경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먼저 와서 사회 그런 선배 선교사들. 그러면 선배 선교사들 모두 다 이 후배들을 제대로 지도해줄 수 능력이 있느냐? 나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 중에서 지도해줄 사람이 교수 요원이 별도로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안 듣는 것보다 낫죠. 선배들 얘기를.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갖춰진 현지에 적응하고 정착된 그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하지 못하는 일을 이 선배 선교사들이 지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선교를 갖다가 신임은 물론이려니와 이제 그만둘라 하는 사람마저도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랍니다. 제가 책에서 썼지만은 제가 이 상태 태국의 누구보다도 제가 태국에 제대로 정착됐다. 그래서 근거까지 책에 제시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태국에 정착됐는지 실제를 다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예. 그랬는데 거기에 제가 그렇게 썼죠. 나는 어느 정도 그 길에 들었다고는 본다. 완성 안 됐다. 그러나 내가 태국을 떠나기 전에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좀 썼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어떤 선교사도 내가 그날에 정착됐다. 그런 건방진 소리에서는 안 된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이 프로그램 한번 거치자. 제가 그 선교사 나올 때 선교사 훈련 받을 데가 없잖아요. 조동진 목사님이 저기 그 여름마다 썸머로 하는 그 선교사 훈련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것뿐이 없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훈련 받고 왔어요. 서양 음식 어떻게 먹는가? 그런까지 훈련시켜요. 거기서 왜 우리는 그 모르니까 이거 쓰는 걸 모르잖아요. 방법을. 이제 국제 신사가 되는데 그런 거였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뭘 가르쳐 주질 않죠. 자기 스스로 배워야 되는데 그게 스스로 어느 정도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지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까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 내가 만나서 이 얘기를 딱 나눠보면 여기가 부족하다 여기가 부족하다 이걸 다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현지의 선교사 훈련이 만들어질 필요다. 그것이 제일 처음에 주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이 여기를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의가 있겠나? 이 선교사 현지 훈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무슨 의의가 있냐? 그거죠.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선교지에 대해서 적응하고 훈련하고 적응하고 정착하는 이런 상황을 거치지 않고 지금 정착된 것처럼 정착된 것으로 정착된 것처럼은 달라요. 그것처럼 이와 같이 한국의 선교비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아주는 데 의의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잡아주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잘했지만은 이제는 선교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역을 이제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선교사 훈련을 설립과 운영의 실제죠.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할 때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걸 얘기합니다. 첫째는 교수 요원을 준비하는 겁니다. 교수 요원 확보지요. 아무나 선배는 데려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선배를 데려다 하면 후배를 데려다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여기는 그 훈련으로 정식으로 가려면 적어도 교수 요원이 양성되어야 됩니다. 그 헐만한 사람들을 가지고 교수 요원을 양성하죠. 한국의 목사님들이 아는 것이 많지만은 선교지에서 신학교 강의를 하면 신학교 강의는 안 돼요. 그분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신학교 교수 사역이 어떤 것이고 교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GMS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GMS 선교사들이 그 신학교 오는 사람 수두룩한데 당신들이 가서 도와줄 마음이 있지 않냐.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 교수 오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그냥 내가 아는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신학교는 과정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것을 배워서 해줘야 이 선교사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선교사, 선배 선교사는 누구나 와서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중에서 교수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이 교수요원 확보 이것이 귀중하다. 이 교수요원 확보도 우선적으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선교사 운영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 되죠. 제가 쓴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반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거죠. 그럼 두 번째, 준비의 두 번째는 각국의 가능한 나라에 이제 선교사 훈련을 설립하는 거죠. 이건 초교파적으로 해야 돼요. 초교파적으로. 그러면서 우리 교단의 특색을 살려서 그 사람에게 선교해야 된다. 그 선교사가 와서 자기 색깔 집어넣으면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거든. 그런데 김종필 목사님도 그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그 같이 못 오는 비영자들에게 나도 못해요. 딴 사람도 못해. 하는 사람 없어요. 말을 함부로 말하면 성령께서도 안 된다니까 이게. 지금까지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제가 선교단체 운영하고 있잖아요. KPM 타일랜드, The Korea Presbyterian Mission in Thailand. 그 사람들이 KPM 선교사 사실은 아닙니다. KPM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아니요. 그 사역도 자기 맘대로. 모든 걸 그렇게 해요. 이게 우리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고 우리 KPM 선교 무슨 사역이 아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왜냐면 내가 그 사람들 딱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비자를 준 것뿐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이런 훈련은 뜻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다른 나라로 번져가야 되죠. 다른 나라에 번져가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피차 도와줘야 돼요. 이건 우리 태국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각국 그 케이스 스타일로 우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못 오지만은 앞으로는 그거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죠. 세 번째는 학제. 학제나 학년 구분이죠. 제가 이제 저기 세미나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미나는 지금 우리가 선교사들 모임에 가면은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통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느끼더라고.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이런 상황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할 때도 나눠서 해야 돼요. 나눠서. 그래서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랬잖아요. 이 10년 단위로 나눠가지고 10년. 이것이 제대로 정리된 다음엔 앞으로 신임 선교사만 훈련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모든 선교사가 한번 거쳐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생각을 했지만은 처음부터 태국이면 태국에 들어왔던 사람과 이 목사님처럼 이 스리랑카 이렇게 들어온 사람과 이게 머리 돌아가는 게 달라요. 달라요. 그 다음에 현지인 사역하는 사람과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하는 사람 또 달라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해서 학급이 조정되지 않으면 헛바퀴가 나요. 헛소리만 나오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왜? 다른 생각이 너무나도 엉뚱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길로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뭐 학제나 학년 이런 것 같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 보통 학년을 보통 우리 선교사들이 태국만 하더라도 한 2년 태국말 배우는 것 같이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끝마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은 적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2년 하면 태국말 배우는 동안에 오후 시간을 이 시간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이 훈련의 시간, 오후 시간. 예.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선교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간, 예, 하루 종일 한 주간, 한 5일 동안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다. 처음 오는 사람은 그 계속 배우는 기간 동안에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예, 매일. 근데 우리 후배들 어떤 사람들 보니까는 태국말을 설렁설렁 배우더라고. 태국말을 설렁설렁 배우면 군대에서 훈련이 시원찮은 사람 같지 않고 선교지 현지에 가서 죽어요. 예, 내가 죽는다니까.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게 되니까 그런 태도를 가져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는 그렇게 말했죠. 태국말 배울 땐 절대 아프지도 말고 애기 낳지도 말고 계속 언어는 계속적으로 맞춰봐. 태국이면 1년이면 끝나요. 과정이. 1년 더 배울 것도 없어요. 돈 낼 필요 없어요. 왜? 1년 정도면 돈 내고 배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해서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훈련을 할 때도 사실은 저는 책에 써놨어요. 예, 딴 데 가서 보고 설교는 아직 못하니까 그 간증을 하도록. 그러면 두 가지를 체크하죠. 언어 기술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제대로 보고 왔는가 교회. 아 이거 체크했는데 그게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했는데 그걸 잘 안 타고 우리 선교사들이 좀 교만기가 있으니까 그것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써는 거 그거죠. 1학년 처음에 온 사람부터 10년, 11년부터 20년, 21년부터 30년, 31년부터 40년 끝까지. 그 4학년만 하자. 그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사님 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 여기에다가 박사 과정이나 석사 과정을 접목시켜 버리자. 왜? 어차피 하면은 뭘 학위를 주는 게 좋아요. 제가 그건 잘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도 이거 하면서 뭘 훈련 무슨 교육을 시키면 전부 학위를 줬잖아요. 예, 저 미국에서 얻어다가 학위를 다 줬어요. 그래서 박사까지 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던 그 교육자 양성 박사까지 줬으니까 일이 잘 됐든지 안 됐든지 내 일이 끝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학제 이런 것은 그렇게 나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간도 아까 말했는데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태국말 배울 때 딴 거 하지 말고 오후 시간은 전부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예. 또 그게 필요한 거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선교사들은 그 한 달에 한 번씩만 그 사람들의 주어진 시간을 봐서 딱 보면 되죠. 예.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떨 것이냐? 제가 쓴 책을 이 기초 작업하는 일에 소용되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초 작업, 이 선교. 그러니까 거기 참석하는 사람 그걸 본 다음에 생각해보고 자기견도 쓰고 질문도 쓰고 그래서 이와 비슷한 책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지금 누구한테 교육을 받는 게 아니죠. 이건 선교사가 누구한테 배워야 되겠습니까 지금. 같이 나눠야지 와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PDF 파일을 전부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자기 친구들이 다 나눠줘 버리라고. 왜? 선교 책자는 별로 장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석하는 사람 경비는 자기가 내야 되겠죠. 교수는 자비량으로 교수를 해야 되고, 적어도 그 시니어 선교사쯤 되면은 자비량 할 수 있죠. 제가 우리 선교사들 보니까 무슨 대회를 하면서도 자비량 같은 걸 안 하려고 하더라고. 난 그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내가 먹고 사는데 왜 거짓 노릇을 하냐 그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돈 가지고 같이 모여서
나의 저기 경험을 나누면서 발전해 가자 그 얘기죠. 네 번째는 과목입니다. 과목. 과목은 선교사가 사역하는 걸 지금 저는 여기 써놨어요. 사역하는 것만. 예.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이 사역이 아니고, 예, 그 선교사 자신의 영육 간의 통제와 관리와 협력하는 사역. 이런 것은 이제 이 목사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분야가 아니에요. 저는 교관, 군대 교관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딱 사람이 좋다고 딱 들어가면 완전히 군대 교관이죠. 그냥 잡들이죠, 다. 이렇게 돼요. 그 여기에 써놨잖아요. 이 선교사가 태국이면 태국에서의 어떠한 교육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훈련을 받아야 그래도 태국에 깊이 들어가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태국 사람 같지는 않더라도 태국 사람 비슷하게 이 태국 사람의 이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지금 11가지를 써놨죠.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설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교수들이 있어야 되죠. 이걸 교수를 양성해야 돼요. 자기가 아는 조금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더 하나의 책을 만들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교수 요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거,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 이 목사님 아주 좋아하는 이 분야는 이 목사님께서 멋있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협력사역. 협력사역은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안을 했잖아요. 한국교회를 보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선교사 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이 한 지역, 방콕이면 방콕에 한국 선교사가 만든 모범적인 교회를 하나 만들자 그거예요. 학교만 하지 말고 그런 하나를 만들자 그거예요. 각각 달란트가 다른 사람들이 10사람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분야를 착착 맡으면 이 교회를 멋있게 운영하고 이 현지 교회에도 그 한국 교회 정말로 그렇다. 이래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건 정말로 필요한 일인데 이걸 동감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을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제가 준비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의 제안 서제션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하신 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제가 할 거랄까요? 아니면 제가 한 다음에 같이 통틀어서 하는 게 좋을까요? 김인효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 하신 것처럼 그럼 저도 간단하게 준비한 것을 좀 이야기 나눈 다음에 그럼 한꺼번에 그렇게 나누도록 하죠. 저는 뭐 제가 드린 책에도 저를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한 제 아내를 만났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해서 기도하고 뭐 선교사 위인전도 있고 그러다가 신학교 들어와서 이제 신학교 선교훈련 받고 선교사로 나와서 스리랑카에서 재미있게 아주 열심히 선교하다가 이제 안식년을 영국의 올레이션 스크리스천 칼리지라는 데 가서 좀 선교 공부를 좀 더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차에 한국의 IMF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공부를 계속 못하고 선교사님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네가 해줘라. 그 일을 네가 해줘라 라고 하는 마음의 음성을 제가 2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정말 재미있게 순교를 각오하고 사역하던 것들을 이제 서서히 내려놓고 태국으로 온 지 벌써 이제 13년이 지나 이제 14년 차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해마다 봄 가을로 세계 선교 컨퍼런스를 하면서 요번에 지금 26회 돌아오는 12월 26일이면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리고 내년에 또 세계 선교 컨퍼런스를 계속 이제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봄 가을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체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좀 이렇게 각 나라의 영적 장군들이 되도록 좀 제가 우리 그 정승혜 선교사님은 군목을 통해서 장교를 하셨지만 대위 하셨나요, 정승혜 목사님? 네, 대위로 마셨죠. 대위 위에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소령이죠. 아니에요. 대위 위에 방위라는 게 있습니다. 방위. 수상하더라니까. 제가 그 대학교를 졸업맞고 네. 군대를 가려고 신체 검사를 했는데 우리 동네에 계룡산 밑에 상군본부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방위가 됐어요. 우리 동네 그 상군본부를 다 이렇게 방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졸지에 원치 않게 제가 허위 중위 대위 위에 방위를 하면서 제가 뭐를 했냐면 그 장교들 어떤 뭐 별자리들 머리 깎아주는 일을 했어요. 제가 맡은 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하사관부터 별자리까지 이 머리를 깎아주다 보니까 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성향도 알아야 되고 머리카락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니까 이분들 대하다 보면 역시 장군들은요 몸에서 위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 장군은 뭐고 하사관은 뭐길래 똑같이 밥 먹고 나온 사람들인데 왜 다를까 보니까요 교육 체계가 달랐어요. 하사관 교육 받는 거랑 장군 교육 받는 거랑 아예 교육 체계가 다르더구만요. 그걸 제가 이제 교관 그런 걸 다 보면서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다 가서 이렇게 소총수하지 말고 다 장군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겠는가. 몽고의 징기스칸이 유럽을 진격해 나갈 때 자기 군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장수들만 데리고 가면 그 나라에 있는 병사를 데려가지고 그 지역 점령하고 또 그다음 그 지역 병사를 데리고 그렇게 하면 유럽을 다 점령해버린 몽골의 징기스칸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각 나라의 좀 지도자급들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지금 뭐 이렇게 태국에 무니티를 하나 하베스트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만들고 산하에 하베스트 리더십 대학원이라고 이름은 세워놨지만 아직 저희가 학위를 줬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제 학교 운영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더 배워야 되겠고 또 이제 제가 굳이 학위를 주지 않더라도 만약에 다른데 더 좋은 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공부를 시키고 거기서 학위를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고 저는 여기서는 제 이름이 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면 되고 우리 선교사님들만 좀 재밌게 행복하게 보람있게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하베스트 리더십 대학원이라는 것을 좀 만들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좀 진행해 오면서 컨퍼런스에서는 첫 번째로 좀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 와서 이제 올해로 이제 다음 주 12월 21일이면 꼭 만 30년 딱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22일 날이 이제 저희가 마지막 이제 컨퍼런스 마치는 날인데 그래서 이제 만 30년 딱 마치고 31년째 이제 들어가는데 보니 제가 선교사님들을 주로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님 가정들이 많이 파괴되어 있고요. 또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사이에도 갈등이 무진장 많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좀 내적 치유를 비롯해서 가정 또 성품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는 선교사님들이 선교는 내 꾀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재하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영성이 메마르면 그냥 공무원이거나 그냥 월급 주는 사람이지 이게 선교사는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교사 영성 개발에 대해서 우리 좀 집중적으로 이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좀 이렇게 이 컨퍼런스를 좀 이끌어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 이제 각 지역별 연구, 뭐 힌두교권, 불교권, 뭐 천주교권, 공산권 이렇게 지역 리서치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좀 학위도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학교들이랑 연관하고 지금 저희 하베스트 이 리더십 대학원은 그 아테아에 지금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회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고 요거 아테아 정회원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아타 과정으로 등록하려고 그거에 필요한 도서도 한 4만 권 정도 저희 도서관에 지금 잘 진열해 놓고 교실이라든지 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언제든지 주무시고 공부하고 또 박사 논문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 땅을 한지 썽라이 한 980평 정도 치앙마이에 준비해 놓고 호텔처럼 방을 또 완룸처럼 밥을 해먹어도 되고 아니면 전체 식당을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건축을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진행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책을 좀 요즘은 뭐 책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각 대학의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도서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구비한다면 선교사님들의 그 지적 갈증들도 우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준비를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선교를 이제 뭐 혼자 해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보다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선교사님들을 좀 더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되게 해주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각처에서 계시리라 생각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떼어야 보물이니까 다 꿰일 수 있는 이번에 코로나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줌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 정승혜 선교사님은 지난번에 우리 25회 컨퍼런스에 치앙마이에 올라오셔서 우리 그 개회 설교, 폐회 설교, 주제 강의 다 해주시고 이번에 또 이렇게 김인효 목사님도 귀한 보석 같은 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김종필 목사님 우리 액치에서 같이 공부했지만 이렇게 또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고 또 여러 전 세계 또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또 이번에 줌 컨퍼런스 통해서 많이 소개받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 틀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런 귀한 분들과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겠다 생각해서 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귀한 이런 그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마치고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과 김민영 선교사님, 이상석 선교사님, 왕 부장님, 또 우리 김선아 선교사님, 또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시고 그에 대한 보충 말씀도 좀 자유롭게 자유 발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승혜 선교사님께서 이 훈련원을 거쳐야만이 좀 이렇게 좀 진짜배기 선교사가 되도록 한번 훈련원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훈련원을 이렇게 만든다면 정말 어떤 작품이 나오겠는가? 그거는 이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커리큘럼을 짜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작품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문제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요원이라고 정승혜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교수요원 양성해야 되고 확보해야 되고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교수요원이 돼야 될지를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가 목사님 음성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꺼져 있었네. 교수요원 양성과 확보 자격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수 요원은 적어도 연수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경험, 사역의 성취도도 보고 그 다음에 그런 보석을 가진 사람을 이제 그 보석을 대란화해야 되죠. 이게 뭐죠? 네, 그렇게 갖고 해야 되니까 우선 그런 사람들이 그 소명을 가지고
이런 자기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팀에서 이분이 하면 괜찮겠다. 생각을 시키면서 자기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끼리 만나서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를 닦는 거죠. 닦은 다음에 선생이니까 교수 방법도 제대로 나와야 되잖아. 가르치는 방법이 나와야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 국에서도 해야 되죠. 각 국별로 우선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영 선교사님 그동안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게 섬길까 생각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혹시 속에 있는 말씀 좀 내놔 보시면 저희들이 한번 또 듣고 또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소리가 지금 잡음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소리. 뭔 소리가 되는데? 예, 이제 소리 듣게 들리네요. 예. 저도 이제 우리 이성상 목사님 이제 컨퍼런스를 쭉 이제 참가하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조금 전에 시작되었으면 훨씬 더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대면할 시대에는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또 모든 준비하는 부분들이 잘 진행되어야만 또 가능했지만 이번에 저희도 이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또 준비되는 과정을 우리가 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도 열정을 가지고 또 좋은 강사가 섭외되어지면 한두 사람에 의해서도 질 높은 수준의 교육이 분명하게 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이라는 또 좋은 강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섭외하셔서 강사의 역량도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선교사님들이 진행하시는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각종 전문 그런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이 모임을 계속해서 연계하고 또 이어나가는 모임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 모임이 너무 중요하고 이번에 우리 정성희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저희 필리핀에도 우리 고3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필리핀 선교사님들 출신 중에서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뭐 플로에 계신 박기호 목사님이나 그리고 또 황태현 교수님이라고 우리 필리핀에서는 상당히 이 선교 훈련과 선교학에 대한 권위를 가지신 또 학자도 계시고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아직도 현역에서 신학교 강의를 하시면서 선교사 훈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직 결집되지 못하고 또 선교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선교사 재연장 교육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소개되어지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이 훈련을 받고 싶어 하지만 사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공부를 조금 안식년에 미국 플로에서 했는데 결국은 마치지 못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아쉬운 게 그거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강의를 4과목째 딱 듣는데 이제 자꾸 교수님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나름대로 연구하고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는데 이거와 또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게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학생이니까 맞춰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교수 방법이 이게 다른 거예요. 저희들은 좀 우리가 조금 더 발표하고 우리가 세미나 논문도 우리가 인도하고 조금 더 가기를 원했는데 이제 일반적인 교수 방법들을 저희들 받다 보니까 저도 중간에 공부를 포기하고 차라리 내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좀 공부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공부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시작할 때는 그 디미스 과정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하기가 디미스가 안 되고 글로벌 그 단어를 붙여가지고 이상한 하기로 그렇게 가가지고 결국은 제가 또 하지를 못했었는데 물론 지금은 플러가 생겼죠. 디미스가 정확하게 이제 생겼는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조금 더 명쾌하게 명료하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훈련을 넘어서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학위 과정에 대학원 과정에 수료 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그러니까 PhD 과정이나 디미스 과정을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은 교수 요원으로 우리가 두고 그 과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스트릭하게 하고 또 양질의 교수와 양질의 수업과 그리고 수업료도 기존의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받아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뭐 수업료 이전에 또 우리가 디플로마 수준에서 어떤 선교사님들이라도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요 두 과정을 저는 연장 교육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글과 영어 과정도 같이 해서 PhD 과정 정도는 우리가 영어로도 더 많은 과목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키운 현지 제자들이 있습니다. 현지 제자들 중에서 선교사의 과정을 공부하고 싶고 또 앞으로 선교사가 될 그런 선교 예비 훈련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도 함께 훈련시킬 수 있는 반드시 영어 과정이 같이 가게 된다면 아마 이게 더 큰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교사 연장 교육이 되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우리 정 목사님이 조금 요거 지금 내신 이런 부분들은 그게 또 40년의 노하우와 긴 과정 속에서 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좀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잘 밑에서 받쳐서 목사님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과정과 커리큘럼과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해 나간다면 아마 이 시대에 가장 좋은 선교사 연장 교육이 줌을 통해서 오히려 이 과정이 더 훨씬 더 집약적으로 또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이상석 목사님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응수고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 사실 이제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그 선교지에 있으면서 다들 동감하는 내용들 너무 이렇게 동감하던 내용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거시적인 얘기를 했는데 미시적인 질문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좀 어쨌든 이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1학년 중에서도 1년 차와 10년 차의 차이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도움이 필요했던 시기는 사실은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5년 차 되기 전까지가 굉장히 필요했던 시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2년 차, 3년 차 정도 되시는 분들은 더 배우실 것들이 더 이상 있으실까. 제가 아직 안 된 선교사들 연차가 아직 안 된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 사실 이제 쭉 말씀하신 선교사들의 협력 문제 같은 것들 또 이제 뭐 이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와서 정착하고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결과물들을 내야 되는 이제 그렇게 촉박하게 한국 교회로부터 이제 받아들이는 푸시를 받는 상황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의 이해가 없이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선교사의 현장에서의 훈련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 교회의 이해, 다시 말하면 파송 교회들의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선교사 훈련뿐만이 아니라 본국에 있는 파송 교회들의 선교사 본국에 있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의 선교 훈련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본국 교회들을 이해를 하고 선교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사역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 요새 뭐 인도나 중국에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변경돼서 또 올라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는 이분들은 사실은 변하기 쉽지 않다, 적용되기 쉽지 않다, 굉장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사실 선교지도 사실은 오시는 분들은 뭐 바로 젊어서 바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목회를 오래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분들을 위한 기존에 있던 태국으로 바로 오시는 근데 그 지역으로 바로 가는 선교사들 이외에 선교지를 변경한 선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편입생 과정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학년 문제는 그 제 1학년에서만 그 좀 더 이 두 개로 나누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저는 구분했는데 네네. 사실은 그래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1학년에서만 5년씩으로 해서 해볼까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다른 데는 그런 차이가 많이 안 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10년 단위로 해서 드는데 1학년에서는 둘로 5년 차이로 하면 좋을 거다. 그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선교사 1년차 때 생각했던 것을 2년차 때 생각해 보면 아찔한 경우들이 많고, 또 그 똑같은 일을 3년차 때 생각하면 아이고 이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고 아찔한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렇게 좀 세밀히 하는 것들이 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선교사가 선배 선교사를 꽉 잡고 항상 일을 해야 하면은 절대 성공적으로 일 못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거 잘못했네.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런데 선배들하고 같이 가면서 자꾸 물어보는 거죠. 이 일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쩌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봐라. 이래야 미리 방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아무것도 지도해 줄 수 없는 자기 친구들로 놀기 때문에 이 선교사가 발전 않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절 변동에서 오셨잖아요. 그분들은 별도로 학년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편입이 아니고 별도 학년. 왜? 그분들의 머리 돌아가는 또 달라요. 지금 제가 그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여기에 오기는 왔지만은 중국어를 하기에 태국말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지도해줄 수 없거든. 그럼 모두 태국 왔냐 거요. 여기서 중국을 사역해도 중국 사람을 사역하고 태국말을 끝내주지 못하고 중국 사역을 못해요. 근데 내가 그 책에서 썼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경험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현지에 적응이 어렵다 그 얘기를 내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별도 학년이 돼야 돼. 특별반이 돼야 되겠지 아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선교 훈련 한국교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관계가 없어요. 한국교회 얘기하면 우리 방어만 돼요. 한국교회 모르니까. 이것을 내가 살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국에 내가 이런 거 해야 되겠다. 별도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별도로 내가 유학을 간다. 학위를 따기 위해서인다. 그러면 허락 받아야 되죠. 왜? 이것은 이 훈련하고 달라요. 아까 그 필리핀 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선교사 훈련하고 조금 다른 면을 얘기했어요. 저는 이 선교사 훈련 적응과 정착을 위한 얘기만 했지 여기에 다른 것을 포함을 시키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학위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얘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보면. 그러면 지금 미국의 저쪽 은혜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도 태국에 와서 막 하려고 난리고 전호진 목사님도 저희 그 고신 미국의 고신 그 에반젤리아 무슨 에반젤리칼 복음대학 거기에 너 여기로 하려고 지금 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대학은 공짜로 해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에 교섭만 하면 이건 공짜로 앞으로 학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람 선교사를 만들지만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강의는 그 사람들이 해주고 그러면 그건 되는데 지금 제가 제안한 것은 그런 선교사 재교육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선교사 만드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사 만드는 공장에 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만들자 그거야지. 모든 사람이 선교사 만드는 공장에 가자. 지금 그걸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 요원도 자기가 그 교수 요원이 된 다음에 이 일을 하기 시작하자. 그걸 하는 거예요. 교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교수 요원이 학위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의 강의는 학점으로 안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학점으로 들어간 것은 그 학교에서 인정하는 그 학위를 가지는 사람이 강의를 한 거. 그것은 학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나중에 그것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필요한 목적은 오로지 내가 현지인화되고 그래서 현지인의 제대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만들자. 네, 그것이 제 목적이죠. 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 정승회 목사님의 그 안과 또 제가 늘 해오던 선교사의 그 내적 가정 또 영성 이런 부분 쪽의 것들을 좀 융합해서 만들어내면 정말 선교지에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타겟팅하는 거는 지금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분들의 그 커리어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자. 좀 행복하게 선교하게 하고 선교가 열매가 있게 해주고 행복하게 가정 부부도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자녀도 좀 선교 후원자가 되든지 제2의 선교사가 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를 좀 만들어주자. 그건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제 눈에는 그렇게 비쳤는데 정승혜 목사님께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11가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아주 이것이 융합이 된다면 정말 정말 보기 좋은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네. 제가 마지막에 이 분야는 이런 분야고 선교지의 적응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그 다음에 계속 쓰면 되겠다.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그때 계속 써놓으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김인효 목사님께서 여기 지금 정승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신 11개 아주 실제적으로 실천적인 그런 과목들이고 또 저는 이제 선교사의 내적인 분야들 이런 분야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좀 해왔고 사실 뭐 또 지금까지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신학교를 하시는 분들만 모아서 컨퍼런스를 한 적도 있고 일반 학교를 하시는 분들만 모아서 컨퍼런스를 한 적도 있고 또 부부들만 한 적도 있고 사모들만 좀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한 적도 있고 MK들만 데려다가 한 3번 정도 필리핀 가서도 하고 치앙마이에서도 하고 한국의 대학교에 가서도 하고 이렇게 MK들을 한 적도 있고 다양하게 또 선교지 다른 나라에 작년 11월에는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하기도 하고 스리랑카에도 가고 네팔도 가고 이렇게 가가지고 각 지역 번역별로 가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해보면서 선교사들의 니드, 저들의 필요로 하는 게 가려운 게 뭔가를 제가 좀 그동안 고민하며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려운 것들을 좀 긁어주는 일들을 지금까지 그냥 소소하게 해왔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왕 할 거 좀 학위까지 연결된다면 더 좋겠고 나중에 이것이 뭐 정착된다면 우리 김인효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카데믹하게 한국어 영어까지 나가고 또 여기에서 이제 한 분야 파트로 나눠가지고 현지인 지도자들도 선교사로 내보내는데 어차피 이제 여기가 우리가 그 풀이 형성되면 뱅크가 형성되면 교수요원들이 만들어지면 교수요원들이 많아지면 이 교수요원 가지고 뭐 언제 얼마든지 필리핀에서 다른 중동으로 갈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교수요원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뭐 아주 뭐 저가 아니면 무료로 그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실제로 왜냐하면 중동에서 거기서 30년 이상 사역한 사람으로서 학위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분이 만약에 필리핀에 현지인이 중동으로 온다면 직접 누구네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 어느 교회 어느 목사는 만나지 말고 누구를 만나라까지도 해줄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 사역이 확장돼 나간다면 얼마든지 그런 쪽까지도 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첫 발을 디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런 얘기를 좀 한 번 더 좀 조금만 더 나누고 이제 우리 김인효 목사님 또 다른 데 또 가셔야 하고 저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좀 오늘은 1차 모임을 좀 이렇게 하고 또 수요일 내에 또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좀 더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좀 더 연락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인원 가지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우리 김인효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태국에서 한다면 태국의 뭐 저희 센터나 아니면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 센터에서 모인 태국 사람들에게 실제 이렇게 또 하면서 또 동시에 줌까지 연결하면 대면과 비대면을 융합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현재는 뭐 비행기끼리 막혀서 대면할 수는 없지만 각 지역별로는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필리핀에서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1학년이든지 2학년이든지 모여졌다면 우리 방콕의 정성혜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치앙마이에서 저는 이제 선교사 성품 개발에 관한 제가 한 1000번 이상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그 성품,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강의를 좀 해왔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그렇게 모임한다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그렇게 강의를 해줄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도 줌방에 들어와서 비대면으로 또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아주 우리가 사역의 폭이 이제는 뭐 훨씬 더 넓어지고 좀 좋은 길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목사님, 우리가 뭐 한국의 총신선교대학원이나 또 그리고 뭐 우리 요즘 하는 그 주한 그 교회에서 하는 주한선교대학원 그리고 뭐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뭐 액처라든지 그 정도 선교대학원이 이제 한국의 본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본부에 들어가서 지금 대부분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일 갈등이 뭐냐면 그 가르치는 교수님들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론가들이고 실제 선교 현장에서 오랜 기간 안 있었던 교수님들이 이론을 가르치면서 또 우리가 실제 배우는 거는 그 이론을 선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볼 때는 이전에는 우리가 선배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 제한적이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선교 50주년 우리 정 목사님과 같은 40년 넘은 대고참들이 또 학위도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시고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까지 있는 이런 좋은 우리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필요한 저는 선교 대학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선교 현장에 보면 학위 과정 정도의 높은 수준의 선교 대학원이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이성상 목사님께 요일을 제일 지금 선두주자에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비대면으로 갈 수는 어차피 이 강의는 우리가 대면에서도 하지만 대부분의 강의는 줌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여하고 실제 우리가 어차피 대학원은 그 PhD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그 발제를 해서 그 세미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실은 디스커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대학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아마도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좋은 선배들 또 학위 있는 선배들의 강의를 저는 듣지 않겠나. 만약에 이게 선교지에서 학위가 줄 수 없다면 조금 전에 말씀한 저 미국의 앵겔리아 복음대학교는 미국의 그 ATA 인준 정식 신학교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선교사님, 한국 목사님들이 하는 신학교 중에서 2개인가밖에 없다더라고요. 미국 정식 학위를 가진 학교 그 중에 한 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이번에 총장님이 바뀌신 분이 완전히 선교에 미쳐 있는 분입니다. 저희 고신대학에서 아프리카나 학생들을 350명을 데리고 가서 MDB를 영어로 공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유의 일이죠. 저도 16명을 보내가 졸업을 시켰는데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아마 이분이 하시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영향력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이 기회를 이 목사님이 잘 잡으시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마 그 복음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볼 때는. 네, 우리 김인현 목사님 좀 이렇게 소개를 좀 시켜주시면 한번 좀 같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지 나눠보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식 학교니까 아카데믹한 것을 많이 가르치고 싶어 할 것이고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승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를 좀 제대로 된 선교사를 좀 만들어보자. 좀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열매를 만들어내는 또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존경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런 인물들을 좀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우리 목표니까 그런 것들만 잘 이렇게 조절할 수만 있다면 뭐 너무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임 것들을 학점으로 계산해서 학위까지 준다면 더없이 좋은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좀 연결을 좀 시켜주시면 한번 좀 마음도 편안하게 한번 좀 대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저기 지금
전호진 박사님이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아, 네. 예. 전 목사님과 말씀하시면 돼요. 태국.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박기신 총장님하고 아주 제가 친분이 있습니다. 박기신 총장님이 이번에 디미스 과정을 여셨거든요. 그 복음대학 안에. 덕터 미셔널리지 과정을 여셨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해외 선교사님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사님. 네, 저도 무료로, 사실은 무료로 이제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요. 목사님. 무료로. 네. 근데 이제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 태국말이 아직 저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태국말이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 가지고 오시오. 왜? 태국말이 자유스럽지 말하면 태국 교역자 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콕에 지금 김태환 목사가 우리 선교부 소속이에요. 그리고 그 전호준 목사님도 우리 학교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걸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했죠. 태국 사람은 내가 지금 하다가 지금 14년 하고 이제 그만둔 것이 태국 사람 박사 많이 만들면 안 되니까 내가 50명 만들었으면 끝났습니다. 근데 더 이상 아직 없는데 태국보다는 목사님이나 그 김태환 목사가 이 한국말이 능하니까 한국 사람 상대하는 게 좋겠다 우선.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네, 이거 너무 좋은 아버지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따로 그렇게 연결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일을 하려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승혜 선교사님께서 제일 우리 큰 형님이시고 어른이시니까 좀 제일 위에 좀 이렇게 좀 이름 좀 제일 위에 좀 얹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민효 목사님하고 제가 밑에서 시다바리로 좀 이렇게 좀 일을 하면 좀 이게 적게라도 한번 하다 보면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는 한 주먹만 만들면 이것이 이제 1년 굴러가고 2년 굴러가고 이게 정말 이게 사심 없이 정말 니들을 위한 거라고 하는 게 자기들을 위한 거라고 하는 게 느껴지면 달라붙으니까요. 사실 저도 26회까지 선교 컨퍼런스 해봤지만 돈 한 푼 아직 안 받고 다 무료로 강사님들도 다 무료로 오셔서 다 해주셨고 다 호텔도 다 공짜 먹고 자고 다 공짜로 순수하게 뭐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제 개인 돈도 더 많이 들어가죠. 하다 보면 꼭 오바되니까 그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변질되지 않았고 이게 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실제 선교 사역의 현장에 있는 이성상이라는 사람마저도 헌신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느끼니까 지금까지 건실하게 이렇게 오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지는데 만약에 이것도 우리 정승혜 목사님을 좀 어른으로 이렇게 모시고 저희가 김민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상선 목사님이 좀 모아서 이렇게 일을 진행한다면 우리 정승혜 목사님께서 실체적인 것도 강의하시고 김민정 목사님과 제가 또 부연 강의할 수 있으면 하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정말 선하신 의로운 선교사님들을 사랑하시는 분들 이렇게 붙여서 우리가 커리큘럼을 짜서 한번 작게라도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골라내고 더 좋은 것들 붙이면 효과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목사님. 예. 만약에 저는 지금 치앙마이 건축을 지금 이제 하다가 중단된 상태라서 방이 뭐 개수가 현재로는 아직 이제 방을 좀 못 만들었고 2021년도 하반기 중반기나 가야 이제 방이 한 20개 정도 호텔방처럼 지금 지려고 이렇게 더 닦아놓고 2층하고 지붕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뭐 도서관은 만들어놨는데 아직 숙소가 지금 구비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현재 대면으로 지금 저희 센터를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승혜 목사님께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뭐 제공해 줄 수 있다면 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상황이 대면 상황의 분위기가 아니니까 비대면으로라도 한번 뭐 1월이나 2월이라도 한번 샘플로라도 한번 제일 시급한 선교사님들을 데려놓고 한번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여기 네 분이 좀 투기가 이렇게 의합된다면 한번 좀 공고해서 지금 우리 26개 선교사 컨퍼런스 단체 카톡방에 지금 한 340명 정도 선교사님이 들어와 계시고 뭐 들랑달랑 하시는 분 한 50명 내지 100명 그러면 400명, 450명 지금 되시는데 그분들이 광고하면 우리가 뭐 한 3, 40명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수월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 저지르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일 마무리는 잘 못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저절적으로 일 저지르면 김인영 목사님이 잘 이렇게 다독거리면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승혜 목사님 형님으로 앞에 모셔놓고 일하면. 국제적인 조직은 각 나라가 잘 돌아갈 때나 자동으로 그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이 목사님이 태국에서 이걸 어떻게 시작할 거냐, 그걸 우선 생각하시고, 김인호 목사님은 저 필리핀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이게 제대로 갑니다. 저는 지금 그 이러는 스타일이 이제 정반대거든요. 뭘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 가면서 그것이 완성되면은 이렇게 가니까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 태국을 붐을 일으켜서 완성시켜 놓으면 다른 나라에서 이 모범을 보고 그렇게 딱 하고 여러 나라가 되면 우선 그 아시안 10개국 아시안들이 그렇게 하면 아시안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러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 태국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부터 우선 목사님 생각해 주면 좋겠네요. 네네.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26회 컨퍼런스가 다음 주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지금 이상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뭐 이제 1학년을 좀 세분화시켜서 1학년을 네. 먼저 하든지 2학년을 먼저 하든지 그것들을 네. 좀 정해서 그 타겟팅을 몇 학년짜리를 좀 모을 건지를 좀 여러분들이 좀 정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가 또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또 안에 중요 들어가야 될 내용들도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채워넣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 교수 할 사람들을 우선 모여야 돼요. 네. 이거 교육 받을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교수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교수 자질을 만들어 간 다음에 이제 생겼으니까 이제 이 교육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선 그 시니어들을 좀 붙잡아야 돼요. 시니어들. 네. 그 만나가지고 네. 제가 이제 우리 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수 자격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지 제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승혜 목사님께서 뭐 한 몇 분, 또 제가 또 그러면 시니어 중에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들 한 몇 분, 학위도 갖추시고 덕망이 있으시고 선교 사역도 큰 열매가 있으신 그런 분들 좀 몇 분, 또 김민영 목사님께서도 몇 분 이렇게 좀 이렇게 소개해서 같이 한번 다음 미팅을 좀 한번 잡았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다음 주에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다음 주에.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러면 오늘 수요일인가요? 예, 수요일이죠. 오늘 선교사님들 수요일에 뭐 큰 부담들이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수요일 그러면은 23일, 23일이면 우리가 그 수련회 끝나고 여기 총회 끝나고 들어오는 거죠, 이상선 목사님? 예, 그러면 다음 주에 23일 날 그럼 6시에 우리 치앙마이 시간으로 6시, 한국 시간으로 8시에 그럼 이렇게 교수님들 몇 분들 더 참여시켜서 한번 대화 나누도록 하지요, 그러면요. 예, 목사님. 저도 그때 한 몇 분 초대해서 좀 확대회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정승혜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까요? 예. 예, 그러면 다음 모임은 12월 23일 한국 시간으로 8시에 태국 시간으로 6시에 그렇게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선 목사님께서 좀 마치는 기도 좀 해주시고 다음 모임 기도하시고 또 수시로 우리 이제 조그만하게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으니까 또 그때 또 더 궁금한 사항은 단체 카톡방에서 더 대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선 목사님 마치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음소거 해주시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관 되시는 예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한 귀한 사역을 기획하고 있사오니 우리는 지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저희 손 붙잡아 주시고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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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인 많이 주십시오. 네, 네. 저도 지금 예배 인도하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회의된 거는 녹화해서 여러분들 단체 카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